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오늘은 신라 제33대 임금 성덕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덕왕은 702년부터 737년간 약 36년간 재위하며 신라의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자, 신문왕의 둘째 아들이자 효소왕의 동생입니다. 효소왕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이 왕이 되는데, 선덕 여왕이나 진덕 여왕 때처럼 성골의 대가 끊겨서 이렇게 여성이 왕이 된 사유와는 달리 진골의 남녀들은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여왕을 잊지 않고 바로 동생인 남자가 왕에 오르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당나라에서는 현종이 황제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현종은 71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권력을 호사를 누립니다. 이때 여러분 잘 아시는 양귀비라는 미인에 한참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라의 왕인 성덕왕은 어땠겠습니까? 성덕왕이 호령하는 이 궁궐에도 왕비에 관한 소문이 끝없이 돌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덕왕은 배소 왕비와 혼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낮 왕비가 따로 있고 밤 왕비가 따로 있다는 소문이 궁궐 안에 돌기 시작합니다. 낮 왕비는 물론 배소 왕비입니다. 그렇다면 밤 왕비는 누구인가? 성덕 왕보다 누가 긴장했겠습니까? 배소 왕비죠. 낮도 밤도 왕은 나의 왕이라 생각했는데 밤 왕비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왕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가장 주체적으로 도와준 사람의 입김이죠. 그것이 바로 외숙부입니다. 외숙부의 힘으로 효소왕의 동생이던 성덕왕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외숙부의 섭정 아닌 섭정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외숙부에게는 전물이라는 나이 어리고 어여쁜 딸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16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성덕왕에게는 외사촌 동생이죠. 이 전물과 나중에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배소 왕비는 쫓겨납니다. 임신을 한 채로, 물론 당시에는 뭐 과학이나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아서 임신한 사실을 알았는지 그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쫓겨난 다음에 배소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중경입니다. 자, 그대로 왕비를 했었더라면 중경은 태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왕을 도와준 어떤 세력의 힘이란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즘 정치에서도 충분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중경은 5살이 되었을 때 배소가 바깥에 나가면 왕과는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왕과 친인척, 왕과 혼인 관계에 있었던 후손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외숙부 측에서 중경이 5살 될 때 살해를 합니다. 자, 참 무도한 일입니다. 전제 왕권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민주주의는 요즘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만큼 정치란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때가 쫓겨난 때가 713년이었고 중경이 살해된 때가 717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덕왕은 대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시호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성왕, 성덕 이런 데는 한 나라가 가장 전성기 때 체제가 정비되고 할 때 왕이 받을 수 있는 시호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나라 현종이 어느 날 발해를 칠 테니까 신라여 군사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자, 거기에서 성덕왕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또 통일전쟁에서 당나라의 지원을 받았고, 또 김유신 통일을 하고 나서 김유신 장군에 의해서 당나라 군사들이 축출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빚진 거에 대해서 거절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원군을 보내서 발해를 치는데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당나라 현종으로부터 패강 이남, 지금의 대동강입니다. 대동강 이남의 땅을 통일신라의 땅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의 영토가 넓어지는 때가 성덕왕 때입니다. 또 우리 성덕왕은 대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훌륭한 정책을 많이 했다는 뜻이겠죠. 백성들을 위한 구휼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귀족이나 여러 잘 사는 백성들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유재산을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청민들은 남의 품팔이를 하거나 농사를 대신 지어주고 끼니를 연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안 성덕왕이 국가 소유의 땅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정전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일정분 나라에 세금을 바치게 하고 나머지는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리고 당나라와 친해져서 당나라의 국학의 귀족들의 자녀가 유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또 성덕대왕의 정책과 인품을 기리기 위해서 성덕대왕 신종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일명 에밀레종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신종이 만들어진 것은 나중에 아들 때인 경덕왕, 손자 때인 그 해공왕대에 이르러서 771년에 비로소 완성은 됩니다만, 당시에 용광로가 아주 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쇠종을 이렇게 대형으로 만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해공왕대에 이르러서 전설은 이렇게 가미된 걸로 봅니다만, 인신공양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 어린 아이를 주물에 집어넣어서 결국에 쇠종, 대형 쇠종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다음에 에밀레종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라의 성덕대왕의 몇 가지 기억할 점이라는 것은 이 효소왕의 아우인데 왕이 되었다. 그 다음에 당나라의 원군 요청에 따라서 당나라와 같이 발해를 쳤다. 그래서 땅을 불화받아서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왕비를 쫓아내고 새 왕비, 어린 왕비를 맞아들였다. 그건 외숙부의 입김이었고, 또 쫓아낸 왕비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시해함으로써 이 성덕대왕은 재위 기간 동안 어떤 후손을 살해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덕대왕 신종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추정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성덕왕의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수로 부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